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딸 김주애와 나란히 주석단에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4대 세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져오면 층수를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노들섬을 1호 사업으로 정하고 한강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NS에서 슈퍼카와 각종 명품 쇼핑을 하던 인기 웹툰 작가가 알고 보니 탈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구체적인 84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용 점수가 오르면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렸던 제과업계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오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 인민군 창건일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는데요. 딸 김주애와 김정은이 나란히 주석단에 올랐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 이번이 5번째인데요. 열병식 전날인 지난 7일에는 건군절 기념 북한군 장성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또 호칭 변화를 통해 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시작된 호칭이 이후 제1로 사랑하는 그리고 존귀하신으로 바뀌었고 가장 최근에는 존경하는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이 4대 세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는데요. 김주애를 최소한 후계자 후보군에는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건물들이 앞으로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져오면 층수를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그 혁신이 노들섬에서 시작됩니다. 노들섬 공중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석양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지붕형 전망대가 세워질 예정인데요. 1호 사업인 노들섬은 예술섬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다음 달까지 기획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또 서울시는 민간 분야에도 창의적 건축 디자인 설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전 제안을 받아 독특한 건축 디자인일 경우 용적률 완화, 건폐율 배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SNS에서 슈퍼카와 각종 명품 쇼핑을 하던 인기 웹툰 작가가 알고 보니 탈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예인과 운동선수, 그리고 유튜버 등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웹툰 작가로 알려진 그는 법인에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또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도 구매했는데요.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84명으로 조사 대상 중 탈세 추정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추적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점수가 오르면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10명 중 7명은 은행에서 거절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요구만 할 수 있고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수용률은 2019년 법제화된 이후 꾸준히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중복 신청이 잦기 때문인데요. 결국 금융당국은 구체적이지 않던 거절 사유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복된 신청은 수용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과업계가 하나둘 지난해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계 선두를 다투는 오리온과 롯데제과는 작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먼저 오리온은 국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올랐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16.3% 성장한 9,391억 원,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1,40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닥터유 브랜드와 젤리 제품 매출이 각각 23%, 40% 늘었습니다. 롯데제과도 매출은 4조 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은 1,353억 원으로 전년보다 6.3% 감소했습니다. 앞서 제과업계는 원재료 가격 인상과 높은 환율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경기 지수가 개선된 건 판매량보단 판매 가격 상승의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대형 K-팝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합니다. 하이브는 오늘 이수만 SM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밖에도 SM 소액 주주가 보유한 지분 공개 매수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일 유상증자 방식으로 SM 지분 9.05%를 확보했지만 SM 경영진의 결정에 반발한 이수만이 하이브의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SM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올해 기업 5곳 중 4곳은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경력직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인크루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9.3%가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51.7%는 채용 계획을 이미 확정했고 27.6%는 일정과 인원 등 세부 계획을 조율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67.6%가 대졸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 수시 채용이 더 낮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숭례문 화재 15주년입니다. 2008년 2월 10일 한 70대 남성이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복구되기까진 5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문화재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제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특히 화재 15주년이 되는 이번 연도에는 합동 소방훈련을 비롯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야간에도 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비나 눈 소식은 없지만 오늘보다는 좀 더 추울 전망입니다. 춘천이 다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3도가량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과 청주는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